자,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기초, 아예 뭐랄까 블로그를 시작하지 네이버 블로그를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 많이 하시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아예 만들지도 않은 분들 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화면 잘 보이시죠? 제가 공유했는데, 네, 이거 다 나중에 나눠드릴 화면입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 이제 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블로그를 해야 하는지, 약간 좀 물건 파는 사람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블로그 운영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다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실 블로그 같이 운영하면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블로그 하면은 크게 보면은 네이버랑 티스토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뭐 구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할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네이버를 해야 하는지 당연히 이제 저기서 네이버를 하라고 제가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의 개념의 방법, 그다음에 유입을 좀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유입 키워드를 찾는 방법까지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안 썼어요. 좀 집중해서 적으면서 들으시라고. 그 부분 맨 뒤쪽에 잠깐 한 3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부분만 좀 적으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밖에서는 아들들이 TV 보면서 웃고 있네요. 자,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운영명은 타악치료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뭐 제 유튜브 채널이 김타치인데 제가 김씨이고 타악치료사의 타치 앞에 있는 부분을 따서 만들었고요. 블로그를 훨씬 오래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운영이고요. 운영은 13년 차이고요. 현재 이제 세 개의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갈아치운 블로그가 되게 많아요. 제가 거쳐간 블로그만 7, 8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버린 이유는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그 저품질이라고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것들 이제 버리고 옮겨가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블로그가 총 3개 블로그였는데 이 강의를 만들 땐 3개였는데 하나를 지금 또 버리고 2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반분 5천 명을 유지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5천 명도 왔다 갔다 하네요. 어제는 4천 명이고 그래요. 네. 하여튼 유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점. 그다음에 블로그로 수익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가 사실 더 큰 수익이기는 하지만 블로그도 어느 정도 약간 취미 알바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형 블로그, 아까 2개를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정보형 블로그예요. 근데 이 정보도 결국은 나중에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블로그예요. 이따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채팅창에 아무도 말을 안 남겨서 이게 잘 가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겠죠? 네. 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데? 이러다가 한 20분 만에 강의 끝나겠는데요? 자, 자,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블로그를 운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글 쓰는 게 좋고 남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는 거와 관련된 좀 홍보 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됐고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그때 제가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런 정보입니다.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그다음에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SNS 채널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유튜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특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SNS,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짧은 영상이나 이런 거 올라가지만 메인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사진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징이 나누어서 내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조립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만져서 완성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설명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사실 유튜브를 해서 뭔가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대세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에 맞는 게 이런 영상과 관련된 거 유튜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한다. 특히 이제 뷰티, 물론 영상으로도 이제 뷰티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이제 저희가 운동센터도 하나 하거든요. 제가 운동센터도 하나 하는데 이제 강사를 뽑는데 인스타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와 너무 예쁜 거예요. 강사분이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이 계실 수 있지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 받고 면접 보러 왔는데 네 생각보다 네 누군지 얘기 안 했으니까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쁘고 안 이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본인을 약간 한 장의 사진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인스타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유튜브로 정말 있는 그대로 말이나 이런 화면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다면 아무래도 인스타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장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은 사실 인스타가 메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해도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예요. 사진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어느 게 맞는지에서 그걸 메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저의 예를 들으면은 저는 이제 IT 리뷰 관련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보 그런 IT 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유튜브 넘어갈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현장감 있게 뭐 이런 뭐 만지는 방법, 뭐 해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은 전달이 더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때가 대세라고 해서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근데 따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설명서,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영상보다는 사진이랑 글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의 속도보다 내가 그걸 따라하는 속도가 낮다면, 늦다면 그럼 영상을 보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할 수 없고 계속 멈춰야 되는데 사진이나 글은 사진을 보고 글을 읽으면서 천천히 따라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는 그런 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영상보다는 사진이랑 글이 더 유리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려고 했던 걸 저는 이제 둘 다 잡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쪽의 시너지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메인이 되는지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블로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틱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스타도 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안 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블로그에 사진이랑 글로 그다음에 짧은 영상들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블로그에. 그런 게 올라갔을 때 나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더 정확하게 더 잘 효율적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블로그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네. 그래요. 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보면은 저도 이제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블로그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 사업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센터를 하는데 운동센터는 보통 그런 이제 홍보를 다 인스타로 해요. 글솜씨가 없어서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적어놓고 제가 좀 이따 해결해 드릴게요. 글솜씨.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세요. 제가 적어놓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 운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진짜 99%가 다 인스타로 홍보를 해요. 뭐 이렇게 인스타 어디 지역에 어디 뭐 체육센터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찾아와요. 그 이야기는 블로그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뻔해요. 인스타는 그냥 사진 하나 올리고 태그 달고 글 쓰면 딱 끝이에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솜씨도 없고 사진은 또 한 장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막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면은 어쨌든 그 소외된 시장이잖아요. 소외된 시장을 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인스타 없으면 다 블로그를 했거든요. 요즘에 다 인스타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럴 때 인스타랑 블로그랑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체력이 되는 만큼 진짜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브랜딩이 필요한 분들은 뭐냐면 그거죠. 나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구독자 상관없이. 근데 이런 것들을 사진이랑 글로 남기게 되면은 되게 좋은 게 사진만 영상으로 남기면은 그 영상미라든지 나의 얘기하는 그런 이제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블로그의 또 단점이자 장점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진 하나 딱 하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음, 제가 오늘 이거 샀어요. 플립 이번에 나온 거 샀는데 자,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에 땅.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 기능을 너무 설명하고 싶어. 여기 이렇게 하니까 밖에 이렇게 액정이 안 보이는구나. 뭐 액정이 커졌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케이스가 너무 예쁘고 막 이거 막 다 이쁜 거를 막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인스타로는 안 돼. 영상으로 만들자니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 해봤지만 되게 복잡하고 이것들을 전달하는 기획도 굉장히 필요하고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는 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고 얘를 사진을 열심히 찍어요. 뭐 핸드폰을 찍으면 상관없어요. 열심히 찍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글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뭐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을 때에는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거 아닌데 여기 수익형 블로그 말고 정보형 블로그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정보형 블로그가 사실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훨씬 좋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내용,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좋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NS 계정의 운영에 서포트가 필요한 분들 이거는 이제 같이 서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인스타 하나만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면 너무나 좋지만 블로그나 이런 것들로 인스타에서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블로그로 서브를 이렇게 좀 추가로 도와주게 되면은 사실은 효과는 훨씬 좋다고 봐요. 인스타 경쟁도 너무 심하고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같이 여러 채널 운영하는 게 되게 좋고 서브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 막 그런 강의 되게 많잖아요. 뭐 블로그로 월천 다 거짓말입니다. 그 월천 다 벌 것 같으면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월천 벌 수 있어요. 저 아는 분들도 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음, 한 6개월 만에 병원비가 한 달에 더 나가요. 그러니까 몸을 아주 그냥 혹사시키고 갈아 넣으면서 유튜브와 비교할 바도 아닙니다.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브 수익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글들 그다음에 내가 이런 자료를 남기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을 쓰면서 여기에서 광고 수익이 나올 수 있다면은 그 정도만 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100만 원까지만 해도 좋은데 여튼 그렇게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블로그예요.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훨씬 셌는데 이제 유튜브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갈라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튼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니즈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꼭 필요한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야기하는 속도나
아니면 이런 잔소리죠. 사실 사족이 좀 긴가요? 어떤가요? 제가 사실 이런 사족이 되게 긴 사람이라서. 음. 네. 질문 한번 받고 들어가죠. 이때쯤 해서. 자, 글솜씨가 아까 없어서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항상 뭐 짤로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갤럭시 폴드 뭐 플립을 알아볼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갔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여서 갔더니 그 주인이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생긴 게 너무 예쁜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글들 보셨죠? 그게 괜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어, 그 뭐지? 그것도 다 사실 예전에 요즘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게 다 로직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의 팁들이죠. 그런 것들만 있어도 사실 그렇죠. 맞아요.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출과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사족을 많이, 사실 블로그는 쓸데없는 사족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라는 걸 채워야 돼요. 여튼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게 이제 초반에 운영할 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저기 한지훈님처럼 그러면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할 말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의 이미지를 깎겠네. 그러면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블로그 상 안에서 광고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딱 그 팁만 이야기하는 거고 내용에 대해서 그게 싫으면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글솜씨가 없다면은 없는 만큼 그리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글들을 조금 녹여서 쓰면은 사실은 이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뭐 설명서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매뉴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매뉴얼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 필자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기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녹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쓰는 거는 현재로 쓰고 미래로 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 스타일이에요. 반말로 써도 상관없어요. 반말로 써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욕만 아니면. 저는 반말로 쓰다 존댓말로 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지금은 이제 존댓말을 쓰는데 그래도 상관없고요. 인스타그램도 개인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인데 블로그도 그렇게 나누는 게 좋은가요? 저는 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나눔을 운영하기 진짜 힘들 거예요. 이게 관리할 게 좀 많아서 전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로 대신 주제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두 개를 나눈 게 하나는 IT 관련이고 하나는 음악 관련이어서 지금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같은 분야겠다. 그러면 저는 합쳐서 하나만 운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하나의 아이디로 블로그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는 지금 네이버에서 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초반에 조금 반짝했다가 초반에 이거를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놓은 사람들만 포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약간 좀 포스트는 조금 더 블로그보다 단순화되어서 글을 쓰니까 카드 뉴스 같은 걸 좀 추구했었는데 그조차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질문이 막 들어온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여행불이랑 맛불 두 개 하다가 날렸는데 최소한 작성 글자 수 사진. 예. 글자 수, 사진 개수, 영상 개수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행이랑 맛집은 어떻게 섞으셔도 됩니다. 같은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블로그 표현하는 게 거의 비슷해지는데 차별성을 하자. 말씀하신 대로 작성하면 블로그에서 표현하는 게 거의 비슷해지는데 차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샌디키님 좀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디, 네이버 하나의 아이디로 블로그는 한 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한 명의 주민번호로 아이디를 세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하나의 아이디당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서 총 3개를 만들 수 있죠. 참고로 티스토리는 하나의 아이디당 10개까지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군요. 네, 그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티스토리 참고로 예전에 블로그를 제가 한 40개인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게 돈 될 거야 했는데 돈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샌디키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만 더 글 남겨주시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부터 질문 또 받아드릴게요.